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9월의 첫날입니다. 8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적표를 조금 내봤는데요. 8월 한 달간 미증시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7월의 상승폭이 미국보다 우리가 덜했던 탓도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S&P 500 지수 9%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 12.3% 급등하는 동안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한 달간 이 미증시가 크게 빠질 때 우리나라가 좀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어제 우리 시장 상대적인 강세, 사실은 지수 왜곡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첫 판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제 MSCI 리밸런싱 당일이었거든요. 보시면 코스피의 일중 그래프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눈에 띄었고요. 특히 막판 동시호가 때 순매수 규모가 확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지수가 좀 올랐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도 아마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환율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의 차트인데요. 3월 저점 대비했을 때 환율이 한 12%, 13%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자산 표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시장 지수가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환율로 마이너스 나는 규모가 1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공백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작업, 어제 이제 MSCI 리밸런싱 당일에 나타났을 가능성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샀던 건 단순 기계적인 순매수를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발언의 수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오늘은 좀 눈에 띄는 발언이 새로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의 작심 발언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기준금리 4% 위로 가야 한다. 미국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 어림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먼저 경착륙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발언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경기가 경착륙에 들어가는 수준까지 망가져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먼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 작심 발언을 계속 하는구나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30일 당잠사 화면인데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닐 카시카리는 제대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해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파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중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 전환도 시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는 상승 요인은 ADP 민간 고용의 둔화였습니다. 고용이 그래도 좀 둔화,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고용 안 좋은데 긴축 강하게 할 수 있겠어라고 시장은 해석하긴 했는데 사실상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득력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딱 기술적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구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바로 이제 하락 전환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하락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대한 설득력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서 이제 월말 요인으로 리밸런싱 효과, 환율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수급 요인, 채권 시장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이나 유럽, 영국 이런 유럽 안에서 채권 시장이 한산한 모습, 채권 체결이 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런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월말에 수급이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긴축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물이 같이 튄 것을 보면 수급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일단 강하게 상승세를 시현하면 그만큼 성장주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위주의 매물 출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가 0.9%가량의 하방 압력, S&P 500 지수 0.8% 밀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지수가 메타 한 종목의 강세의 영향 때문에 덜 빠져 보이지만 그 밖에 나머지 빅테크 종목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0.56%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락 요인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계속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물가 부담. 예, 지금 나와 있는데 CPI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는 무려 9.1% 사상 최고치고 근원 CPI마저 같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서 물가의 안정 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는지는 계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가스 가격의 약세가 유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의 가스 비축량이 공개됐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비축이 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인데 예상보다 비축량 빨리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당초의 목표가 85%인데 거의 이 부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 목표치 한 95%인데 거기에 미치진 못합니다만 에너지 대란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즈프롬에서 파이프라인 예정했던 것처럼 3일간 차단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은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따라서 겨울철 수요가 어떻게 잡히는지가 하나의 변수입니다. 계속 좀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늘 우리 증시는 안전벨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눈에 띕니다. 미국 장 마치고 나서 속보가 좀 전해졌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의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건데 엔비디아 측에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GPU에 추가 규제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규격을 들이밀면서 이 규격에 맞춰야 수출할 수 있다.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죠. 기술에 대한 갈등 부분이 여기에 좀 포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장 중에도 반도체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정규장에서도 빠졌는데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엔비디아가 한 4, 5%의 급락이고 엔비디아와 같은 칩을 판매하는 AMD도 시간 외거래에서 2%가량의 추가 하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한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피해 매출액이 4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시티그룹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반도체 침체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래에 추가 내용들 조금 더 붙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앞으로 신저가에 갈 가능성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한 25%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날 발표한 데이터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ADM에서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 주문이 취소됐다는 언급도 있었고 델이나 HP 과거에 실적 체크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PC용 반도체 수급도 요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 사실은 반도체 두루두루 전방산업 부담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반도체 이슈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히트맵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뭐 이틀째, 3일째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메타 정도만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캡처가 잘못됐군요. 메타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리서치에서 광고 수익 개선 기대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 그 종목 빼고 나머지 기술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약세고요. 자, 이제 업종과 섹터별로 등락률 정리를 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플러스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의 상승 때문이고요. 거의 사실상 그걸 제외하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덜 빠지는 모습이고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이 많이 빠졌다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섹터별 등락률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항공 섹터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장은 종목 장세가 요즘 계속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 장세 안에서는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춘 대응 전략들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요. 먼저 퍼스트솔라 소식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 간밤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또다시 상승세를 시전하면서 2012년 이후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기업인데요. 모듈 기업이죠. 미국에 공장을 건립한다는 그 발표가 나오면서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섹터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가장 성향이 비슷한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 삼성증권에서는 투자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어제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 장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 정규장에서 어떤 종목이 또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는지 쭉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전 관련 테마주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영풍그룹과 지분 경쟁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지분 확대 공시가 나왔는데 기타로 잡혀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구냐라는 것에 지금 사실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3세 경영 준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이 같이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전장용 카메라, 앞으로 자율주행에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섹터들이 주목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XR 기기, 애플과 메타 이쪽에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섹터들 눈에 띕니다. 뉴프렉스가 10% 어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소식은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어제 개장 중계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기사가 없어서 당잠사에서는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단가 인하를 위해서 소비자가 인하를 위해서 대량 구매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전일 시간 외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수소 테마 눈에 띕니다. 폐배터리 테마 눈에 띄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 이제 계속해서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김태성 이사가 옆에서 좀 준비하고 계신데 김태성 이사의 수소 탑픽 기업 범한 퓨얼셀 저희가 이제 매수 의견을 한참 전에 받았었죠. 최근 주가 흐름 양호하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NPC 등의 폐배터리 테마로 또 폐배터리 장인이라고 불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키포인트에서 쌍끌이 형님께서 말씀 주신 체급 변경 이슈 정리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코스피의 체급 변경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예정인데요. 매년 3월과 9월 선물 만기일에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체급 변경이 있습니다. 대형주는 시총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고 300위까지 중형주, 그 이하를 소형주로 분류를 하는데요. 요 중간중간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한 종목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뀝니다. 보시면 이것을 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늘상 이 안에서 투자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쪽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할 때 나타납니다. 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 때는 오히려 평균 수익률 시장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갈 때 시장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을 해왔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코스피의 상승률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플러스권이 평균 6.5%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사이에 위치한 것들, 중형주 동네에 있으면 뭔가 대형주 안에서는 꼴찌의 덩치입니다. 그런데 중형주 동네로 이동을 하면 더 덩치가 커 보이죠. 나머지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 많이 등장하는 게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상되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제공 내용입니다. 9월에 대형주에서 중형주 지수 이동 예상 종목들 한미사이언스, GS건설, KCC, 한전기술, DB하이텍 등이 거론되고 있고 어제 쌍끌이 형님께서 수급이 양호한 쪽 DB하이텍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었던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체급이 이동할 예상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 아래 기입이 돼 있으니까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예산안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또 투자의 연결고리가 발견이 돼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씀씀이는 줄여서 국정과제 집중 투입키로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 전 정권보다 확실히 증가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639조 원 편성이 돼 있고요. 투자 체크포인트로는 총 2가지, 편성 금액, 증가 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달성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산업이 어떤 거에 포지션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봤는데요. 편성 금액이 증가된 섹터, 미래차, 원전, 자원 공급망입니다. 자원 공급망,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사실은 CO2 탄소 배출 때문에 다 줄이려고 했었다가 지금 에너지 공백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다 석탄 쪽, 석유 쪽 비축량 늘리는 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고요. 딱 정확한 예산 편성 규모가 이제 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특히 원전 쪽, 수출 산업 쪽 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세일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치가 높게 설정된 부분 따로 떼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목표치가 대폭 늘어난 쪽. 첫 번째 친환경차 쪽입니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82% 플러스 예상이고요. 첨단 국방기술 개발 건수는 대폭 증가입니다. 방산 쪽이고, 그리고 예산이 10조 원으로 미사일 개발 전차 구입이 편성돼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열 분해 방식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점 1%에서 2026년 기준 10%로 늘렸다는 점 눈에 띄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 삼성증권에서 최선호주, 원전은 현대건설, 방사는 LIG 넥스원, 그리고 폐기물 쪽은 인선 ENT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만 대세의 시대 흐름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 흐름에서 구체적인 추가되는 수치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안보와 인플레 상시화, 기술 안보, 국방 안보 이 문제 안에서 우리나라 예산 편성도 돼 있는 거고요. 이 반도체 이슈, 미국이 중국 반도체 견제하는 조금 전에 그 소식은 결국 기술 안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을 해야겠죠.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